줌을 설치하고 그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합니다. 그러면 호스트가 되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여기서는 호스트라는 명칭을 쓰고 전체 화상회의 하는 원래 그 시스템인데 화상으로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설치된 프로그램은 아래 윈도우 창에서 검색 ZOM 이렇게 하면 줌이라고 하는 앱이 있죠. 클릭해서 앱을 띄우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냥 바로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그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기죠. 여기서 클릭해서 줌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 회의를 클릭을 합니다. 회의에 참가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오디오 연결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오디오로 참가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는 일단 참가하기 전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벨소리가 들리면 예,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 예, 마이크도 잘 입력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는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지금 쓰는 마이크는 요 USB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yes 다 잘 들리기 때문에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컴퓨터 오디오 사용 중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현재 여기는 비디오가 아니고 제 이름이 나와 있죠. 이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제가 이제 비디오 시작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제 얼굴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는데요. 이 얼굴 크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웹캠을 쓰실 거예요. 그래서 웹캠에서 임의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웹카메라를 가지고 조정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비디오로 해서 제가 얼굴이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쪽에 메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거를 누르면 제가 말하는 소거가 일시적으로 소거가 되는 거고요. 다시 클릭하면 제가 말하는 소리가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가겠죠. 그리고 메뉴들은 제가 없어지면 마우스를 한번 이렇게 한번 움직이시면 아래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 이미지가 지금 얼굴이 보통 화상으로다가 다 보이니까, 그러면 안 보이게 하려면 이제 비디오 중지를 클릭하면 보이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정하시는 거고요. 소거도 이렇게 없애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비디오 시작을 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비디오 중지시켜 놓고 메뉴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조그만 그 I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면 제가 개설한 이 회의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원 가입했을 때 보셨던 회의 아이디, 그리고 호스트, 암호, 숫자로 된 암호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초대 링크가 있죠. 참가자 아이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러한 그 회의 시스템을 일단 개설을 했으면 저희 참가자들한테는 제가 URL 복사를 클릭해서 클릭해서 복사된 URL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다 전송을 하게 되면 그걸 받은 수강생들이나 교육생들은 바로 클릭해서 저의 이 교실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화상회의 강의 시스템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이렇게 줌 회의장에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저처럼 이런 게 이제 보이게 되고요. 자, 소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시작인데 옆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메뉴를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메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음소거 옆에 있는 요 꺾기 버튼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마이크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시스템과 동일은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PC나 노트북에 있는 시스템과 동일한 마이크 시스템을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별도로 USB를 쓰고 있어서 USB 마이크를 이렇게 체크된 곳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웹캠에 있는 마이크를 내장 마이크를 쓰실 때에는 여기에서 두 번째 거 체크 이렇게 하시면 두 번째에 있는 웹캠 마이크를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웹캠보다는 별도의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 스피커가 있습니다. 스피커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어떤 스피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시스템과 동일 클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시스템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 스피커와 마이크를 테스트할 수 있고요. 처음 시작할 때 테스트를 했었지만 지금 상태에서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오디오 설정에 대한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 오디오의 설정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스피커 테스트와 마이크 테스트 아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피커와 마이크를 다시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벨소리를 동시에 재생하려면 별도의 오디오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벨소리는 다른 오디오 장치와도 쓸 수가 있어요. 아래에 있는 거 헤드셋에 있는 등기화 버튼이나 스페이스 키를 눌러 내 음소리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오디오 설정인데 현재 보시면 이 아래에 나와 있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설정이 가능하고 이 아랫부분 있는 곳에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서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비디오 시작을 클릭을 하게 되면 비디오는 바로 카메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웹캠에 대한 거 하나는 노트북 하나는 별도로 설치한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노트북에 내장된 것 별도로 설치한 것 노트북보다는 별도로 설치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 화상 회의하기는 훨씬 더 편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과 이 위에 있는 비디오에서 설명하는 것과 거의 내용들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아래쪽 보시면 자, 여기 보면 가상 배경 선택, 비디오 필터 선택, 비디오 설정이 있죠. 이쪽에도 스크린 비율 16대 9 혹은 뭐 원래 비율하면 훨씬 더 크기가 좀 작아지겠죠. 16대 9 사이즈로 현재 보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HD 활성화, 비디오 미러링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필요에 따라 수정하실 수 있고요. 회의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참가자 비디오에 참가자 이름을 항상 표시해 준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디오 시작에도 똑같은 게 있었고요. 가상 배경과 비디오 필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쪽에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설정에 있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아래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오디오는 아까 설명을 좀 전에 드렸던 내용입니다. 메뉴는 일반입니다. 자, 윈도우 시작할 때 줌 프로그램 시작할 거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에 듀얼 모니터를 사용할 거냐. 저 같은 경우는 듀얼 모니터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시는 분들은 듀얼 모니터 사용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니터가 한 개 있으신 분은 그냥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모티콘 피부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클릭했을 때마다 이모티콘에 대한 피부색이 달라지죠. 예, 저희는 보통 이런 살색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디오, 오디오 이렇게 해서 설명드리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건 자세하게 한번 직접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화면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나 이런 어떠한 웹사이트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화면을 공유해서 하게 되는데 참가자가 화면을 공유할 땐 전체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이거는 참가자가 화면을 보고 있을 때 전체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게끔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공유 콘텐츠는 줌창에 맞도록 확대나 축소가 가능하고요. 데스크톱 공유할 때 시스템 알림은 무음으로 처리합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음 채팅 부분입니다. 채팅은 음성 메시지 표시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은 그대로 두고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다가는 여기 있는 것들은 세팅 사항을 건드리지 말고 그냥 쓰시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세팅을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경 및 필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배경 필터 보시면 지금 제 뒤에는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 보시면 녹색 스크린을 쓴다고 했죠. 뒤에는 원래 녹색을 쓰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파란색도 클릭했을 때 이렇게 제 뒤에 있는 배경을 변경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크로마키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상 배경이고요.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 직접 만들어서 플러스를 클릭해서 이미지를 추가하게 되면 또 뒤에 이런 이미지들을 더 추가해서 가상 배경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 필터. 이거는 굳이 뭐 꼭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디오 필터를 안 할 거냐 아니면 비디오 필터를 할 거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다음 녹화 부분입니다. 현재 만약에 제가 좀 화성이 하는 것을 녹화하고 싶다 그러면 현재는 제 노트북에 녹화가 되고요. 로컬을 기록된 위치는 CA 드라이브에 유저 제 이름이 있고 이종선 다큐멘트 줌에 들어갑니다. 근데 공간이 적을 경우 별도의 하드디스크를 쓰시는 분들은 변경을 눌러서 별도의 다른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쓰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별도로 여러분들이 파일을 만들어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록 파일을 저장할 때 끝날 때 선택하시는 것도 있지만 처음에 해 놓으시는 게 오히려 좀 편합니다. 다음 프로필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를 변경하실 수 있고 여러분 얼굴이 나오게 하실 수도 있고요. 내 프로필 편집 들어가셔서 필요한 내용들을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프로로 구입해서 별도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고요. 고급 기능들을 보고 싶을 때는 클릭하셔서 고급 기능들을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 부분입니다. 현재 줌이 들어가고 있는 어떤 CPU, 사실 이 화상 강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시스템은 조금 고사양을 쓰시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의 CPU를 쓰고 있는지, 메모리는 어느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기 키는 단축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줌 팝업창 바로바로 이동할 때 이러한 키들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쓰시면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접근성입니다. 자막의 글꼴 크기에 대한 겁니다. 보통, 미디엄, 대규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보통의 크기로 쓰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글자가 변동이 되고요. 채팅할 때 디스플레이 크기도 여러분들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걸 수정했을 때 나중에 기본값 보관 누르시면 기본값으로 변경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디폴트 값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정 부분은 통과했고요. 아래쪽에 있는 메뉴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 메뉴입니다. 그래서 회의 잠금, 대기실 사용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대기실 회의 잠금은 아니고 현재 그 대기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회의실을 오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 핸드폰도 켜져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주위에 어떠한 잡소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항상 대기실을 보통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에게 다음을 허용이라는 거는 참가자에게 대부분 화면 공유를 호스트들이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채팅은 할 수 있고요. 스스로 본인 이름을 잘못 썼을 때 바꾸는데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로그인하는 경우에 뭐 그냥 핸드폰 기종 뭐 갤럭시, LG폰 이런 식으로 그 이름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겁니다. 다음 스스로 음소거 해제는 음소거는 컨트롤을 호스트가 다 할 수 있지만 그걸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음소거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참가자 대기실에 혹은 참가했었는데 잘못 들어온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 링크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호스트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보안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기실 사용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 명이 대기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마트폰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수락을 하지 않으면 이 안에 회의실에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다음 참가자 보겠습니다. 참가자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대기실에 있는 사람과 호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가자 우측 보면 초대라고 되어 있죠. 제가 다른 사람들을 더 초대하고 싶으면 초대 클릭해서 별도로 회의에 참가할 사람을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창이 생깁니다. 참가자가 누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현재는 대기실에 한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수락을 하면 대기실에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대기실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요 이름이 제 이름이고요. 여기는 대기실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기실에 있는 상황에서 들어올 수가 있고요. 수거라든가 비디오 중지를 제가 잠시 클릭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는 이렇게 이미지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을 클릭하시면 채팅창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잠시 제 걸로 들어왔었잖아요.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대기실 때문에 이거 들어온 겁니다. 일단 나가기를 해놓겠습니다. 나가기는 제가 임의로 호스트가 내보낼 수도 있지만 여기 요새 들어온 참가자가 직접 나갈 수도 있습니다. 채팅창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채팅창이 아래쪽에 하나가 더 생깁니다. 참가자는 이 위에서 초대를 눌러서 추가로 더 많은 분들을 제가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처나 이메일을 이용해서 참가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모두 음소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보통 참가자가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아예 호스트가 이렇게 해버리면 참가자는 자동으로 들어올 때 음소거가 된 상태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우측 점점점 3개입니다.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를 지금 해놨고요. 참가자가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참가자가 이름을 바꾸도록 했고요. 현재 대기실을 쓰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 대기실에 사람이 들어와 있을 때 대기 상태에 수락을 해주면 여기에 같이 참가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번엔 채팅창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 채팅을 해서 아래에 보시면 여기에 메시지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또 그 채팅창에서 저희 이곳에 들어온 학생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이게 메시지 입력하면 제가 볼 수 있고, 혹은 개인적으로 제가 모두 한 명만 선택해서 보내야 되겠다 하면 모두 클릭하면 여기에 다른 참가자 이름들이 뜹니다. 개별적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파일을 전송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파일을 클릭하고 제 컴퓨터나 혹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것들을 찾아다가 파일을 여기에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파일이 여기에서 전송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전송이 되면 여기 들어있는 학생들, 참가자들은 모두 이 파일을 같이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는 다음의 대상과 채팅할 수 있는데 모두에게 공개 비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팅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호스트만 채팅 가능하게 하고 모두에게 무조건 공개를 하게끔 참가자가 이렇게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호스트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왼쪽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화면 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계신 파일 PPT 같은 게 있으면 화면 공유를 통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잠깐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 창은 뭐냐 하면 화면 공유를 했는데 어떤 화면을 공유할 건지 물어보는 거죠. 보통 인터넷 웹사이트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파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줌에 대한 강의 파일을 지금 잠깐 놨는데요. 그러면 이 파일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클릭하고 공유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을 공유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설명들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파일을 가지고 참가자들한테 이 파일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상단에 보면 화면 공유 중이라고 뜨고 있죠. 현재 공유 중일 때 파일을 참가자를 보거나 그런 비디오 같은 걸 보시면 이렇게 옵션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참가자를 보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럼 참가자가 누가 있는지 볼 수 있고, 화면을 두 개서 현재는 공유 화면이기 때문에 공유된 화면에도 모두 참가자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쓰시는 분들은 옆으로 그 모니터 두 개이신 분, 듀얼 모니터는 살짝 빼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채팅창이 안 보이죠? 더보기에서 채팅창 누르셔서 이렇게 왼쪽으로 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되면 보통 판서를 하게 되죠. 그럼 주석 작성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그리기 스탬프 다양하게 있는데요.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 텍스트는 글씨를 직접 쓸 수 있고요. 그리기 버튼 클릭해서 이런 거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스탬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으시면 이걸 선택하시면 그리기도 가능합니다. 또한 색상도 지금 파란색인데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 이렇게 이제 판서했던 흔적들이 있는데 다 지우시려면 지우기를 하시면, 모든 드로잉 줄이우기 하시면 다 지울 수 있습니다. 실행 취소나 다시 실행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부분들이고요. 다음에 저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맨 상단에 보시면 공유를 중지하실 수도 있고요. 클릭하면 일시 중지가 됩니다. 더보기에는 소회의실도 보실 수 있고, 기록되는 내용, 줌 강의할 때 기록도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를 그만했을 때에는 여기서 공유 중지를 클릭을 하시면 공유를 멈추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공유까지 설명드렸고요. 기록을 클릭하면 두 가지인데요. 이 컴퓨터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에 기록하는 것도 있습니다. 프로 유료 버전은 클라우드에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지. 자, 그 다음 소회의실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가자 몇 명을 다음에 할당 자동으로 회의실당 참가자 몇 명 이렇게 해서 구성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인원수도 늘리실 수 있고, 회의실도 추가해서 회의실을 몇 개를 만드실 수 있고, 회의실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소회의실을 운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반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박수, 찬성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것도 유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 호스트 중심입니다. 즉 호스트가 즉 교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수자일 경우 교수자가 운영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제일 많이 쓰는 부분들은 참가자와 채팅창 부분, 여기에 참가자 들어와서 참가자들을 허락해 주는 부분, 또 채팅창에서 채팅하는 부분. 보통은 저희가 마이크를 대부분 막아놓고 쓰기 때문에 채팅창을 통해서 그 채팅창 읽으면서 대화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이 내용들이 교수자가 줌 회의를 오픈하고 회의할 수 있는 준비, 그리고 세팅하는 부분들, 운영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종료 버튼 클릭하면 이 회의에서 모두 나갈 수가 있게 돼요. 모두에 대해서 종료할 수 있고 회의 나가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 나가기는 제가 나가는 거고요.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는 회의 전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동으로 모두 종료가 돼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줌 미팅은요, 방금 하신 거는 이제 제가 별도의 프로그램 앱을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했던 거고요.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으면 현재 이런 웹브라우저에서도 회의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노트북이나 PC에 설치하셔서 하는 게 더 나으니까 그쪽을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